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지난 10일 시작됐습니다. 회기 첫날부터 성희롱 발언과 청사 출입 보안 규칙 위배 등으로 도의원들의 징계가 논의되면서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 추경과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등으로 시작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와 도의회 국민의힘 임기 마지막 1년을 지휘할 대표의원 선거,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국제공항 유치 등을 지원하는 조례 폐지, 윤리특위 징계 요구안 심의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먼저 개회식에서 최근 불거진 일부 도의원들의 성 관련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한 가지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안들로 도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의원 5명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요구안이 심의 진행됩니다. 김민호, 고준호, 유호준, 양우식, 이용호 의원으로 양 의원의 경우 언론 탄압과 직원 성희롱 발언 등으로 징계 요구안 2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회기 때 무산됐던 경기도 추경안도 논의됩니다. 추경안은 본 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국제공항 유치와 건설에 관련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호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유 의원은 물론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의원 10명 중에 8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밖에도 회기 동안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1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추경 심의와 국힘 대표의원 선거 등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화성 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1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의안에는 추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 사격장 피해 지역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종훈 의장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재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이 김성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그린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린 바이오 산업에서 의료용 대마의 이점과 앞으로의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가치와 의약품 활용, 선진국 사례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며 정책적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성원 국회의원은 그린바이오 특화 산단이 접경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오후 3시 30분쯤 의정부시 금호동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타고 있던 포르쉐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SUV를 들이받았고 앞뒤에 있던 경차와 승용차 등도 잇따라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물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본격적인 신청사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완공 뒤에는 그간 늘어나는 행정 수요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인천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송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5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지어진 인천시 청사. 행정구역과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부족은 물론 주차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청사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시는 외부 5개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부서를 재배치했습니다. 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시민 불편도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40년 만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합니다. 시 본청에 근무해야 되는 사람만 4천여명 되는데 이 본관동에 들어와 있는 직원이 980명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 공무원들이 편리한 사무실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냐, 이것이 목표인 겁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에는 총 사업비 4,957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8만 400여 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또한 기존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28년 12월입니다. 신청사에는 사무공간은 물론 전시관과 북카페, 스텝 라운지 등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청사에는 차량 1,065대를 세울 수 있는 지하 주차장도 들어섭니다. 현재 건립 중인 새 청사 앞 지하 공영 주차장에도 차량 635대를 세울 수 있고 여기에 민원동과 본관동 등을 합치면 모두 1,882대에 이르는 차량을 수용하는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번 건립 사업에는 특히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례에서 권장하는 지역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최대화했습니다. 40년 만에 새롭게 건립되는 인천시 신청사. 청사가 완공되면 집중된 환경에서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기저기 흩어진 부서를 찾아다니고 주차를 위해 많은 시간을 벌여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의원들은 지난 1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의회에 윤리특위 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후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습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40대 시민이 SNS에 올린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관련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 키읔키읔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시의회 누리집에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7시간 넘는 조정회의 끝에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이 지난 11일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9.3%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률을 놓고 각각 14.9%, 5.2%를 주장하며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진호위 중재안에 노사가 동의하면서 7시간 넘는 논의 끝에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인천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320억 원가량의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체 34곳 중 해당 노조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29곳, 운행 차량은 1,707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7.2%로 한 달 전보다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아파트 입주율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81.7%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고 비수도권은 64.1%로 7.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많았고 잔금 대출 미확보와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과 7월 DSR 3단계 시행이 수요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2일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문 응답자 중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87.8%가 청약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초기 자금 부담 감소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 10에서 25% 지분으로 거주하며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의 주택인데요. GH는 광교 A17블록에 240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가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폐현수막을 전량 재활용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수거한 폐현수막은 7.3톤으로 이 가운데 2.7톤은 서울시 폐현수막 전용 집화장에서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4.6톤은 자치구에서 자체 활용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문을 연 서울시 폐현수막 전용 집화장은 자치구에서 개별 처리하던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수막 1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공용 집화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 시민은 문화비로 평균 21만 4천 원을 지출했고 7번 정도 문화 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시민이 지출한 1인당 문화비는 평균 21만 4천 원,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7.2회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는 문화비로 16만 8천 원을 썼고 문화 관람 횟수는 4.6회였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한 경험은 81.5%로 2022년 대비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율이 높은 연령대는 55세에서 64세, 가장 낮은 연령대는 7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태풍 우딥의 간접 영향으로 이번 주말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베트남 다낭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호 태풍 우딥은 중국 광둥성 쪽으로 북상하다 16일 상하이 남서쪽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14일 비가 예보돼 있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기관 기업과 협력해 공유학교 운영 확대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지역기관이 기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기부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운영하는 경기 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단 소속 198개 기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병원과 협회, 대학과 협력해 강의와 실습, 심화교육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맞춤형 공유학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